네, 안녕하세요. 임종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빅히트인데요. 금일 시가에 이렇게 고가를 만들고 현재까지 뭐 상한가에 도전을 하려고 이런 초반엔 시도도 있었지만 시장 다 같이 무너질 때 버티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상태죠. 이런 빅히트라고 이렇게 신규 상장으로 약간 최근에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팜처럼 좀 상징성 있게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근데 이전에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보시다시피 카카오게임즈도 상장가가 이제 공모가 대비 2배 신규 가격이 그리고 나서 연상까지 가게 되면서 상방을 이어가고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는 이제 근 3연상까지 가고 했는데 빅히트가 많은 예상을 벗어나서 첫날 상한가까지 가지 못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 얘기를 했던 내용은 오늘 만약에 정말로 상도 못 가고 이게 하방으로 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금 다시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신규 상장 이후에 반짝이는 그런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고 오늘이야 사실 근데 빅히트가 혼자 그냥 상을 못 간 게 아니라 시장 영향이 있습니다. 시장 영향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단순히 내일 장이 뭐 단기 반등이라도 나온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빅히트 신규 상장주는 조금 위아래가 애매한 관점이에요. 시장 자체를 조금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장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 빅히트가 오늘 상한가에 못 갔다고 해서 제가 단기 반등이 이렇게 바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추천을 하고 그러기에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히트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시총 계산도 하고 뭐 이렇게 설레발도 치고 했는데 반대 얘기도 했지만 일단은 당일에 이렇게 상한가에 못 갔기 때문에 앞단에 그 뭐 시총과 관련돼서 했던 내용은 이제 뭐 증발된 거죠. 물론 여기서 첫날 이렇게 나오고 나서 장이 풀려서 그 이후에 이렇게 상한가에 한두 방 나와주고 그리고 나서 신규 상장 효과가 끝나버리는 그런 방향도 뭐 무조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장 첫날에 못 갔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이 뭐 지금 미대선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다시 뭐 오늘 같은 날 급락을 했다고 해서 이 정도 하락했으면 내일 바로 급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빅히트는 보류로 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일단 못 간 것만으로 혹여나 이렇게 하락 쪽으로 연속해서 내려오게 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해볼 만한 그런 타점은 나올 수 있을 거고 그것마저 나오지 않는다 또는 이렇게 단기로 나오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이제 신규 상장 효과가 죽고 나서 거래량이 다시 바닥을 치면서 가게 되면은 제가 얘기했다시피 신규 상장주는 최소 3개월은 있다가 3개월에서 6개월은 있다가 나중에 빅히트 방탄을 너무 기대감 있게 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막 성장을 하고 영향력이 크더라도 뭐 주식시장에서 그냥 끝도 없이 상승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자체만 하더라도 공모가가 정해진 상태에서 공모가에서 이렇게 배로 시작을 해서 또 상한가에 도전을 하고 이런 상태지 빅히트라는 기업이 뭐 액면가부터 시작해서 막 쌓아 올라오고 이런 성장성 주식 가격 자체가 성장성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상장 전부터 그 가치가 그래도 반영이 되면서 온 거니까 너무 방탄 호재에 이렇게 막 흔들려서 방탄만 보고 이거는 방탄은 지금 엄청난데 빅히트가 이렇게 못 간 거는 시장 영향이다. 어차피 내일 가고 모레 가고 갈 거다라고 해서 지금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일단 한 요 며칠 보고
요 며칠 보고 제가 한 번 더 영상을 업데이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시장이 풀릴 때 빅히트가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 다시 빅히트는 보도록 하고요. 관련주를 봐야겠죠. 제가 어제 했던 얘기가 DPC 이런 애들 보시다시피 급락. 이거는 SK바이오펌 때 SK증권 우 이런 종목들, 네트워크수 이런 종목들 상승할 때와 비교를 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장날 고가 치고 그냥 쭉 죽고 거래량도 다 죽어 있죠. 이와 비교를 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관련주는 어차피 하락이고 잘 돼야 당일 장초에 장초도 그 몇십 분도 아니고 잠깐 그 몇 분 또는 시가로 고가 찍고 내려올 거다. 이런 내용은 계속 전달을 했는데 DPC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고 넷마블은 마찬가지로 급락, 초록뱀도 급락. 또 손오공이 어제 시외 상한가에 갔죠. 그리고 시가가 떴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나왔을 때 그런 흐름이죠. 지금 손오공이 제일 잘 나온 거예요. 그나마. 근데 얘조차도 사실상 이 구간에서도 방탄 없었으면은 이것도 없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오공은 마지막 그냥 물량 넘기기로 털어버리려고 시가를 띄워놓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또 DPC나 초록뱀, 넷마블 등등의 방탄 관련주가 이렇게 급락을, 안 그래도 시장 영향과 상장을 그래도 조금 더 앞두고 이게 차트가 무너진 시기가 조금 더 앞전에 있고 그 낙폭이 이어져 왔고 오늘 급락까지 나왔고 좀 있으면 장기 입형도 오고 이 상승 추세를 이제 다 뱉기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봐야 기술적인 반등이 끝일 겁니다. 거래량이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방탄 관련주로 오른 종목들 사실상 방탄으로만 오른 거거든요. LB세미콘 이런 종목들이 업종이 방탄 키우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얘네 원래 업종이 있지만 사실 방탄 전에는 이게 없었던 기업이에요. 그쵸? 방탄 때문에 이 파동이 생긴 건데 방탄으로서의 그런 테마 가치가 끝나버리면은 거래량 죽고 우하향하고 죽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나마 LB가 차트가 그래도 이 추세 밴드가 이제 하락, 이 밴드 아래로 나온 거라 얘는 사실상 이제 매도하더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손실이 크진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얘를 또 추세 밴드니까 버티고 하기에는 기업 자체를 놓고 이 방탄 외에도 좋은 기업이다 하는 기업들이 많지만 손오공 이런 애들 제외하고 이런 LB도 좋고 DPC도 좋고 나쁘지 않은 기업들이 있지만 넷마블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어차피 방탄으로 만든 파동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 기업이 아무리 좋더라도 방탄의 악영향, 그게 더 크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나가고 나야 방탄으로서의 그런 테마로 인한 하락이, 상승 파동이 이제 끝나고 하락도 얼추 이제 끝나고 나야, 거래량 죽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개별 기업으로 반영이 되든 또 다른 호재로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든 그렇게 상승을 할 때 나중에 이제 지지저항을 잡고 할 때 이때는 이 종목이 이제 방탄주였죠 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에 방탄 없어도 되는 기업이야 이렇게 버텨봐야 방탄 악영향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거래도 죽을 거고 그 방탄만 보고 들어왔던 물량이 있다 보니까 그 물량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거예요. 내가 암만 이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 기업이 방탄 외에도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한들 다른 사람들이 방탄으로 가지고 있던 물량을 던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방탄 악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탄과 관련된 종목은 웬만하면은 그냥 빨리 비우는 게 좋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 방에 한 분이 이제 DPC는 익절을 하셨다고 했고 초록뱀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 종목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오늘 방탄 빅히트 상장에 급락을 하게 됨으로써 시장 영향도 있지만 이 갭 사실상 다른 지지 깨고 이제 갭 지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얘 지지 저항을 뭐 앞단에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잡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현재 구간에서만, 그러니까 캔들 하나, 왜 우리가 세 가지 지지 저항 잡는 세 가지 중에 캔들 하나로 보는 뭐 2번 뭐 이런 내용이죠. 뭐 캔들 하나하나로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이 구간들, 뭐 이거는 단기 접점인데 뭐 이 구간도 다 깨고 그냥 한 번에 갭 구간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돌렸죠. 물론 시장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단기 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잠깐 또 반등을 했다 보니까 꼬리를 단 건데, 이거는 사실상 이거는 사실상 여기서 이렇게 오늘 꼬리 달고 뭐 여기까지 올라가더라도, 이 지지까지 올라가더라도 그게 다시 이쪽으로 갈 모멘텀이 없거든요. 그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또 줄줄 흘러내려요.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이야 뭐 2,700원 이런 이 구간의 이런 지지를 2,700원 전후로 잡고, 오늘 여기 위로 올라가면 그래도 시장 풀릴 때 기술적 반등 좀 나오면 그때 손실 줄여서 나간다 라는 마인드로는 홀딩해도 되지만 단기적으로죠. 근데 지금 방탄 관련 종목들을 그냥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 그 부분을 조금 염두라기보다는 조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좀 진심으로. 이거는 뭐 제가 그냥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항상 늘 이런 신규 상장주가 상장할 때는, 물론 그룹주 아니고 뭐 모회사 자회사를 봤을 때 카카오 게임즈는 사실 카카오라는 기업은 조금 다른 문제지만, 중소형 기업들은 사실상 상장하는 날 뭐 같이 가는, 뭐 신규 상장주가 상장할 때 상한가 가는데도 같이 가기보다는 혼자 죽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빅히트 같은 경우는 사실 SK바이오팜과 카카오 게임즈와 비교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빅히트가 상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게임즈가 자회사가 상장한 거고, 빅히트가 상장한 거는 자회사 이런 관계는 아니지만, 빅히트가 카카오랑 카카오 게임즈로 치면은 카카오 게임즈가 시장에 이미 있고 카카오가 상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빅히트가 상장했는데 방탄소년단 관련 종목을 보는 거는 결국에 SK 바이오팜 쪽으로 보는 거고, 거기서는 우리가 보신 바와 같이 SK 증권우, 뭐 SK 네트워크스 이런 종목들 거래량 없는 거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상승도 없고 최고점에서 내려와서 뭐 기술적 반등 이런 거 있지만 결국에는 죽어버리죠. 이 부분을 방탄 관련주는,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을 보고 SK 그룹주 쪽으로 조금 보시는 게 맞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이 빅히트라는 종목을 봤을 때 오늘 시장의 예상 그리고 뭐 전반적인 예상과 다르게 상 자체도 가지 못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단기적인 흐름이 사실 시장 영향으로 단기 하락이 나왔다고, 오늘 상해 못 갔더라도 20% 후반 중후반대에서는 계속 버티고 있었거든요. 볼까요?
분봉으로 보시면 여기서. 그쵸? 근데 이게 깨진 거는 사실 시장 영향이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풀린다면은 이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이것도 우리가 그래서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시장 자체가 계속 이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급반등이 바로 안 나오면은 당연히 시장 영향에 얘가 상장 초기에 힘을 못 썼으니까 시장 풀렸을 때 다시 몰릴 수 있다는 쪽을 염두를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상장 초기에 쳐주는 그 부분까지 볼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렇게 죽든 유지가 되든 하면서 나중에 3개월에서 6개월 있다가 방탄에 대한 기대가 크더라도 장투를 좀 길게 매매를 하고 싶다, 내가 모아가고 싶다면 이런 기간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게 빅히트의 정리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빅히트와 그리고 방탄 관련주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